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포르쉐 카이엔입니다. 3세대 모델인데요, 국내에는 지난 1월에 출시를 했죠. 이 차를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디자인과 성능, 디자인과 파워트레인을 완전히 교체한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포르쉐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이 안에 집약해 놓아서 모든 첨단 기술의 집합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포르쉐 카이엔 3세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느껴보도록 하죠. 여러분, 출발합니다.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앞좌석을 뒀고요. 이 차 크기가 거의 5m야 2m 보시면 됩니다. 길이가 4925mm로 이전보다 한 65mm 정도 더 키웠는데요, 공간이 훨씬 더 넓어졌죠. 트렁크도 100L가 더 늘어서 약 700L 이상의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크기에 관한 한, 그리고 넓이에 관한 한 아주 여유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고급스러움에, 자동차에 있어서 고급스러움은 결국 공간이 좌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고급스럽다고 해도 실내 공간이 협소하면 좀 옹색한 맛을 피할 수가 없죠. 여유 있는 뒷공간을 통해서 바로 이 차의 고급스러움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도어에 손잡이를 겸할 수 있는 도어 그립 확보해 놓았고요. 밑에 보면 보스 스피커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스 오디오 시스템 모두 14개의 스피커가 준비되어 있고요. 총 시스템 출력은 710W가 됩니다. 아주 웅장하고 박력 있는 소리, 현장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옵션으로는 이보다 한 단계 위에 부메스터 오디오 시스템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보스가 아니라 기본형 오디오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차창 한번 내려볼까요? 원터치로 내려가죠.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3분의 1 절반 조금 밑에 가서 멈추는데요. 너무 차창이 제한적으로 열리지 않나? 물론 차창이 좁아서 뭐 몸을 밖으로 꺼낸다든지 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그 제한된 개방감,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붕은 아주 넓은 선루프를 지붕에 배치해서 아주 시원한 탁 트인 개방감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실내 등을 배치할 마땅한 장소는 없죠. 그래서 도어 그립 안쪽에 보면 이렇게 작지만 꽤 밝은 램프를 이 안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쪽 우측 시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옷걸이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장치 준비해 놓았고요. B필러에는 뒷공간을 위한 송풍구를 준비했습니다. 자, 헤드레스트가 포르쉐 마크가 선명한 헤드레스트. 여기에도 보기만 해도 듬직하죠. 나는 포르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암레스트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를 만날 수 있군요. 자, 뒷좌석 시트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가운데 시트만 이렇게 접어서 스키스루의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을 테고요, 좌우를 좀 더 확실하게 분리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등받이는 10단계로 29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앞뒤로 슬라이딩도 되는데요, 이렇게 슬라이딩 됩니다. 앞뒤로 이렇게 좁게, 가장 좁게 앉아도 이 정도인데 무릎이 닿을락말락 합니다. 트렁크를 더 넓게 쓸 수 있을 텐데요, 160mm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유효하게 뒷좌석 공간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터 터널이 꽤 높게 솟았죠. 손바닥 거의 손바닥 높이로, 제 손이 좀 작습니다만 거의 손바닥 높이로 센터 터널이 솟았고요. 자,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다리를 벌려 앉아야 되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될 듯 합니다. 시트도 조금 더 불편해졌고요. 뒷좌석을 위한 공조장치가 들어와 있고요, 좌우가 분리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거라이트, 요즘 자동차에서 시거라이트 보기 힘든데요, 만나기 힘든데 독일차답게 시거라이트를 배치를 해놨네요. 자, 뭐 12V 전원구로 따로 사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옆에 이제 두 개의 USB 콘센트, 배터리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차 안에서 담배를 피면 무슨 맛일까요? 궁금합니다. 실내 가죽의 질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포르쉐인데요, 최고급 가죽으로 인테리어를 꾸몄겠죠. 도어에 이런 도어 트림에는 별도의 컬러를 적용을 해서 좀 단조롭고 지루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운전석으로 건너가시죠. 자, 운전석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 보시죠. 자, 하나, 둘,
2.2회전. 아주 놀라운 조향비죠. 5m에 가까운 차체, 5m, 길이 5m, 너비 2m에 가까운 차체의 크기인데요. 그 크기에 비해서 스티어링 휠 조향비는 상당히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두 바퀴를 돕니다. 락투락 2.2회전 하는데요. 아주 스티어링 휠을 조금만 돌려도 차체가 크게 반응하는 그런 그 조향비죠. 차체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예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해답은 이 차가 포르쉐라는 데서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츠카라는 얘기죠. 역시 이 차가 SUV이지만 포르쉐다라는 얘기입니다. 포르쉐는 스포츠카인 겁니다. 그런 뜻을 이 스티어링 휠 조향비에 담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손에 딱 기분 좋게 잡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손을 딱 쥐어보면 손이 가 있는 바로 아래쪽으로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손에 딱 잡기 좋은 위치에 있는데요. 제가 손이 좀 작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을 좀 깊게 딱 잡아야지 패들 시프트가 편하게 들어옵니다. 스티어링 휠을 좀 편하게 잡으면 손끝에 걸릴락 말락 해서요. 손이 작은 사람한테는 패들 시프트가 조금 가깝게 배치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안쪽에 또 다른 조그만 조거 셔틀 같은 조그만 휠이 있죠. 포르쉐에서 이제는 익숙해진 그런 휠입니다. 주행 모드를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주행 모드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노말에 더해서 이거는 스포츠 리스폰스 20초간 좀 더 강한 반응을 뽑아내 줄 수 있는, 터보를 통해서 좀 더 강한 힘을 뽑아내 줄 수 있는 스포츠 리스폰스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는 따로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에코 모드는 결국 노말 모드가 에코 모드의 기능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7인치 원래는 이렇게 5개의 서클, 5개의 원형이 계기판을 이루고 있죠. 제일 가운데는 속도계가 아닙니다. RPM 게이지가 제일 가운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포르쉐의 DNA, 포르쉐의 특징이죠. 속도보다 RPM을 보면서 운전을 하는 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가운데에 있는 제일 큰 원은 RPM 게이지의 몫이고요. 왼쪽에 기능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제일 왼쪽에는 온도 정도 나타내고요. 자, 그 오른쪽에 트림 미터, 그리고 여러 가지 오일 온도, 타이어 압력, 사륜 구동 시스템, 지포스 게이지, 랩타임, 스포츠 랩타임을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랩타임을 설정을 해서 서킷 주행을 할 때 특히 이런 부분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들어오면 이제 오른쪽 두 개의 원이 통합돼서 하나로 보여지죠. 7인치 풀 HD 디스플레이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길 안내를 해주고요. 자, 센터페시아 위쪽에는 이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의 상징이죠. 시계가 들어와 있고요.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12인치의 풀 HD 터치 스크린 모니터입니다. 이렇게 스크린을 터치해서 가볍게 터치하면 바로바로 반응을 보이죠. 반응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자, 내비게이션, 미디어는 AM, FM, 블루투스 정도가 가능하네요. 전화 역시 가능하고요. 차량의 기능들을 아주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행 모드, 노말,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듀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스티어링 휠에 있는 휠을 통해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모니터에서도 이런 부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셰시 높이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낮음에서부터 아주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차체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점점 차체가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서스펜션의 강도도 노말,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다시 버튼을 통해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노말, 스포츠 플러스. 터치 스크린이 아주 예민한데요.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손을 가까이 갖다 대면 바로 활성화됩니다. 터치하기 직전 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자갈길용, 머드용, 연약 지반용, 샌드, 락스
이렇게 오프로드의 주행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셰시 높이도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부를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카이엔이 오프로드에서도 아주 탁월한 주행 성능을 보이는 것 잘 알고 있지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워낙 비싼 차여서 차체에 스크래치 하나라도 나게 되면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워낙 리스크가 커서요. 오프로드에는 들어가지 못함을 양해 바라고요. 아주 많은 것들을 그 모니터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잠금, 편입 및 액세스, 선루프 열기, 선루프 윈도우, 이런 부분들, 크로노 패키지를 이용한 여러 가지 기능, 주행 기능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에어컨 통풍, 이오나이저 기능도 있고요. 자동 공기순환.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자욱한데요. 자동 공기순환 모드를 하면 훨씬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르쉐 액티브 세이프티, 포르쉐 액티브 세이프, 이 부분 비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요. 비활성화 할 필요가 없죠. 늘 긴급제동, 차량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 다 활성화 시키는 게 낫겠죠. 보쉬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운전석을 중심으로 소리를 맞출 수도 있고요. 조수석에 애인이 탔다, 조수석에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뒷좌석에 어르신이 탔다, 뒷좌석 위주로 오디오를 맞출 수 있고요. 잠깐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달라요. 자, 이런 정도의 오디오 들을 수 있고요. 자,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 밑에 변속 레버 위쪽에 직관적으로 차를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으로, 터치를 통해서 바로바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수석과 운전석 별도로 조작할 수 있게 했고요. 열선 시트도 들어와 있고 냉풍 시트도 들어와 있습니다. 각각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독일 차들에서 가끔 보이는 현상인데요. 열선과 냉풍을 같이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뜨거운 바람을 시원하게, 이거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건데요. 좀 하나가 열선 시트가 되면 냉풍 시트는 작동을 하지 않던가, 냉풍 시트를 작동을 하게 되면 열선 시트는 작동을 하지 말던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요. 뭔가 심오한 뜻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뜻을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완전히 따로 작동을 하는 게 맞겠죠. 둘 중에 하나만 작동하는 게 맞겠죠. 꼭 제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터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 참, 시가라이트와 제터리가 들어와 있죠. 역시 독일차다 싶습니다. 자, 이 위로 선루프, 카메라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차 보조 시스템 이죠. 램프리들, 선루프, 카메라가 있어서 따로 선루프를 열지는 않겠습니다. 실내가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가 살짝 운전석 쪽으로 틀어져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가깝게, 대시보드와 운전석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변속 레버의 손잡이의 느낌, 그리고 오프로드에 들어서서는 이런 부분이 어떤 손잡이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트가 있는데요. 시트를, 허벅지 부분을 좀 더 익스텐션 할 수, 그러니까 확 늘릴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의 약 3분의 2 정도까지만 시트가 받쳐주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쭉 늘려주면 시트가 쭉 늘어나면서 무릎 바로 아래까지 이렇게 편하게 받쳐줍니다. 자, 디자인이 완전 변경됐죠. LED 매트릭스 빔을 헤드램프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84개의 LED 램프를 개별 조정을 해서 일정 대양차가 있는 부분이랄까, 사람이 있는 부분이랄까, 일부분만 전멸을 시키거나 아예 LED 등을 끄거나 혹은
조도를 낮춰서 눈부심을 줄여주는 거죠.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눈부시지 않도록 해주면서도 나의 시야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트릭스 빔 적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뒷부분 LED 테일 라이트도 앞부분의 헤드램프와 수미상관의 디자인적으로 수미상관 어떤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수평으로 견고한 라인을 이루는 수평 라인에 맞춰서 리어램프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정도로 살펴보시고요. 이제 직접 움직이면서 달리면서 이 차의 느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340마력의 힘을 내는 V6 3.0 터보 엔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V6 그 뱅크각 실린더 뱅크 사이에 터보를 넣었죠. 그래서 배기가스를 좀 더 짧은 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터보의 반응이 좀 더 빨리 일어나죠. 킥다운,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빨간 표시를 해놓네요. 자, 시속 100에 일단 맞춰봅니다. 8단 자동 변속기인데요. 1400rpm 정도 마크를 합니다. 자, 도로에 이런 반복 패턴이 있는 길 통해 다른 차들보다 이 반복 패턴이 발생하는 소음이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일부러 소음이 들리라고 도로에 패턴을 적용을 해 놓은 거죠. 거칠지 않게 실내로 들어옵니다. 늘 다니는 길인데요. 그래서 늘 듣는 소리인데 그 다른 차들에 비해서 훨씬 그 소음이 실내로 들어오는 정도가 덜합니다. 8단에 이미 물려 있고요. 7, 6, 5, 4, 3, 설마 2단, 3단 4800까지 커버를 하네요. 3, 4, 5, 6, 7, 8단이 시속 100을 커버를 하는 거죠. 3단 4800rpm으로 달리느냐, 8단 1400rpm으로 달리느냐, 운전자의 마음입니다.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조그만 휠이 스티어링 휠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노멀 모드고요.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듀얼이 있는데 한 가지 더 있죠. 버튼을 누르면 스포츠 리스폰스, 약 20초간 유지되는 스포츠 리스폰스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다이나믹한 반응을 짧은 시간 동안 누릴 수 있는 거죠. 거침없이 달린다는 표현이 좀 포르쉐에는 진부하죠. 포르쉐는 그게 어떤 모델이든 SUV든 포도 GT 카든 911이든요 스포츠카입니다. 기본적으로 포르쉐는 모든 차가 스포츠카입니다. 스포츠카로서의 어떤 그 기본기를 어떤 차든지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카이엔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앞뒤로 21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휠하우스를 꽉 채우는 21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9인치를 기본으로 21인치까지 타이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사이즈가 큰 타이어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또한 액티브 4휠 드라이브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이 전자동으로 제어되는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이 차체의 안정성을 좀 더 보강해 주고 있습니다. 차체의 강성, 당연히 어떤 그 가장 뛰어난 수준의 강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거의 뭐 아주 빠른 속도인데요. 극한적인 속도라고 해도 좋을 만큼의 빠른 속도인데 몸이 느끼는, 차체가 전달해주는 어떤 그 흔들림을 통해서 몸이 느끼는 체감 속도는 훨씬 덜합니다. 뭐 한 5, 60km, 시속 5, 60km 이상 실제 속도와 체감 속도 사이에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사륜구동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죠. 약 2대8 정도의 구동력 배분을 보이는데요. 속도를 쭉 올리면 앞뒤 약 50대 50까지 앞뒤로 전달되는 구동력이 변하는 것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스포츠 플러스로 가봅니다. 빠른 속도에서도 아주 잔잔하게 달립니다. 몸이 느끼는 속도는 아주 편안합니다. 그 차이의 크기가 이 차의 수준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감 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이가 크다라는 건 그만큼 이 차가 우수한 동력 성능, 우수한 주행 안정감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포르쉐 셰시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차의 어떤 주행 안정감을 아주 탁월한 수준으로 완성시켜 놓고 있습니다.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에는 액티브 롤 제어가 있습니다. 이런 코너에서요, 좀 완만한 코너
코너이든 혹은 타이트한 코너이든 차체 롤링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죠. 차체가 많이 기울지 않도록 늘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 롤링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에어 서스펜션과 물론 연동이 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아주 와인딩 코스가 이어지는 길에서도 급한 코너에서도 차체가 수평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차체가 최대한 수평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포르쉐 이노 드라이브도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연동을 해서 레이더와 비디오 센서로 전방의 노면을 파악하고요, 도로 표지판을 파악하고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해서 교차로 등을 파악해서 미리 대비를 해줍니다. 앞부분에 경사와 코너 반경 등을 알려주는 거죠.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6.2초고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적용될 경우에 5.9초입니다. 이 차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죠. 우수한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짧은 거리에서 시속백을 툭 터치해버리네. 특히 최대 토크를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85.9kgm의 토크는 1340rpm서부터 고르게 터지죠. 약 5400rpm까지 고르게 유지되는데요. 거의 움직이는 전 구간에서 최대 토크를 만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뒤로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죠. 차체에 21인치 타이어, 그리고 멀티링크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 포르쉐 셰시 컨트롤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 차를 잘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유 있게 힘을 쓰죠. 여유 있게 강한 힘을 뽑아내면서 아주 짧은 거리에서 속도를 거의 무한대로 끌어내고 있죠. 자, 이런 도로의 굴곡, 노면의 단차, 이런 부분을 지날 때 이 차의 우수함을 거의 육감적으로 몸이 먼저 느낍니다. 단차를 넘어가는 느낌, 흔들림, 차체의 흔들림,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다듬어져서 잘 조율돼서 어떤 균형이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턴, 사륜구동, 아주 빠른 속도인데도 그렇게 기우는 느낌 없이요, 코너를 잘 돌았습니다. 그냥 뭐 코너를 잘 돌았다 라고 얘기하기가 좀 미안한데요, 너무 탁월한 코너링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무척 인상적인 코너링이었습니다. 자, 고속 주행 중에 바람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잔잔한 실내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제 공기저항 개수, CD 개수가 0.34죠. 공기저항 개수로만 본다면 그렇게 썩 조용할 수준은 아닌데요. 대책을 좀 더 잘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텅스텐 카바이트 코팅이 되어 있는 브레이크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 차에는 그냥 노멀한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라믹 브레이크가 역시 포르쉐 하면 세라믹 브레이크죠. 그게 세라믹 브레이크가 최고의 브레이크라고 한다면 코팅된 브레이크는 조금 친환경적이랄까요, 분진 발생이 적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의 수명을 약 30% 정도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은 V6 3.0 터보 엔진은 회생제동 시스템과 회생제동 기능과, 그러니까 브레이크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과 열관리 기능, 그리고 오토스탑 기능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는 파워는 물론이고요, 아주 세심하게 에너지의 낭비를 없애는 아주 세심한 컨트롤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타이트한 코너를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너를 들어갑니다. 제동하고 턴. 자, 조금 가속을 하면서 코너를 돌았는데요, 타이어의 비명소리가 좀 들렸죠. 그냥 생각만큼 차체가 그런 기우는 느낌은 덜 했고요. 차체가 높지 않습니까? 높은 SUV인데 차체가 높다면 기우는 느낌이 많았을 텐데요,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기울지는 않았습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에서 오토스탑이 안 일어나죠. 노멀 모드에서 딱 오토스탑이 일어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시동이 다시 걸려버립니다. 자, 홀드 모드가 있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이런 경우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오토스탑 기능은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집값을 보면 집값이 앞으로 확 쏠릴 만큼 0.8 거의 1G까지 가까이 가는 제동을 보이는데요. 앞이 확 숙여지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수평을 유지하면서 땅으로 꺼지는 그런 느낌인 거죠. 제동의 느낌도 상당히 잘 다듬어졌다고 그럴까요? 순간적으로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도록 잘 조율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가능한데요. 엘카스, 그러니까 차로 유지, 레인 키핑 어시스트 기능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죠. 레인 키핑 어시스트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합쳐져야 반자율 운전이 가능할 텐데 그게 되지 않으니 그냥 스티어링 휠은 오롯이 쥐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보여주는 차간거리 조절 정도만 누릴 수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이런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적인 패턴을 넣은 길인데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지는 않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속 100에 맞춰놓고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 8, 90 정도의 속도로 감속을 해서 돕니다. 도로의 상황을 읽고 차속을 조절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포르쉐 이노드라이브의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차의 공차 중량은 2135kg 이고요.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약 6.27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6.27이라고 한다면 6.27 제로백도 막 6초대에서 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실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주 많은 기술들이 총 집약되어 있죠.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이 이 차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포르쉐 다이나믹 셔시 컨트롤, 나이트 비전, 포르쉐 이노드라이브, 부메스트 하이엔드 3D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 혹은 보스 서라운드 시스템, 알루미늄 멀티링크 서스펜션, 어드밴스드 칵핏 컨트롤 시스템, 회생제동 시스템, 열관리 기능, 오토 앤 스탑, 오토 스타트 스톱, 포르쉐 액티브 에어로다이나믹스,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리어 엑셀 스티어링, 포르쉐 다이나믹 셔시 컨트롤, 뭐 이런 기술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주행 환경 늘 흔들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주행 환경은 늘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는, 그래서 균형이 시끄럽고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이죠. 그런 환경에서 최적의 상태로 차의 상태를 컨트롤해 주는 것이 기술이죠. 그런 기술들을 총 집합해서 이 차에 적용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차 얼마냐? 1억이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1억은 좀 더 되는 가격인데요. 포르쉐 카이엔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값어치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돈을 주고 살만한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포르쉐니까요. 카이엔이 원래 매운 고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어나 독일어에도 이런 그 단어가 있고요. 그래서 카이엔 하면 좀 유럽권에서는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보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카이엔은 좀 기분 좋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2002년 4월이었을 거예요. 아마 국내에 런칭을 하는데 경기도 남양주 그 영화 촬영소에서 런칭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자동차 미디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을 때고요. 오붓하게 신차 발표하고 잠깐 이제 차를 타고 둘러보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기분 좋게 또 제가 럭키드로우 해서 1등인가 2등인가 해서 꽤 푸짐한 상품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역시 그런 기억이 뇌리에 오래 남죠. 그때 받은 게 포르쉐 그 트렁크였는데요. 여행용 가방이었는데 그 트렁크를 가지고 전 세계로 참 여행, 출장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포르쉐 카이엔과 저와도 그렇게 기분 좋은 인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얘기를 안 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깨끗하게 보이죠. 화면도 넓고요. 그리고 보이는 각도 또 꽤 좁지 않습니다. 꽤 여유 있게 넓은 범위에서 보여지고, 또 흰색 컬러와 오렌지 컬러로 이제 정보 표시창을 구성을 하고 있어서요. 가만히 전방 주시를 하는 상태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주행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달리기에 관한 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중저속 구간에서 아주 편안하고요.
고속 구간에서는 아주 단단하고 편안합니다. 운전자가 좀 용감해진다고 할까요? 아주 속도를 높여도 편안합니다. 그렇게 불안한 감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꼭 좋다고 할 수만 없겠죠. 오히려 너무 편해서 그거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드라이버가 그 속도에 이르면 좀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단도직입입니다. 엘카스 차선 이탈 경고 혹은 차로 이탈 방지 어시스트 기능은 없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있고 차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기능이 없다라는 얘기. 종방향의 기능만 있는 것이고 횡방향 차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기능을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죠. 그 부분이 있어야지 좀 반자율 운전도 하고 할 텐데요. 뭐 혹지 않은 포르쉐를 좋아하는 분들은 포르쉐를 운전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그거를 자율운전, 반자율 운전에 맡기느냐, 차 수술하게 하느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됐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포르쉐를 타고 카이엔을 타고 장시간 운전을 할 때에는 또 911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거리 투어를 할 일도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반자율 운전, 자율운전, 에이다스 기능을 어느 정도 활용할 기회도 있을 텐데요. 아예 그런 기능을 담지 않고 있어서 제 가격에 비해선 좀 옵션, 편의 장비에서 좀 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펀트 드라이브 뿐만이 아니라 드라이버의 편안함을 위한 옵션도 좀 아낌없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즉 냉풍 시트와 온열 시트가 함께 작동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좀 그 정도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포르쉐뿐만이 아니라 벤츠, BMW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명쾌한 해답을 해준 곳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찬바람과 더운 바람을 한꺼번에 켤 수 있다는 게,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왜 그런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곳 헤이리 마을입니다. 서울 교대역까지 가면서 연비 체크 하겠습니다. 서울 교대역까지 한 55km 될 테고요. 내비게이션 목적지 세팅은 하지 않고 그냥 늘 가던 오토 다이어리 연비 루트 있죠. 자유로 행주대교, 이수교차로, 교대역 이 코스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연비 체크를 하겠습니다. 노말 모드를 놨고요. 멈춰서니까 시동이 꺼지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더 깊게 누르면 홀드가 됩니다. 다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제 시동이 걸리는 거죠. 포르쉐를 차분하게 움직이면서 이 차의 연비 기록에 한번 도전해 봅니다. 자, 이 차의 공인 복합 연비 7.3km/L입니다. 자, 궁시렁대면서 달려오는 사이에 행주대교 북단까지 왔습니다. 평균 연비 7.5L/100km. 공인복합 연비가 7.3이니까요. 비교할 때 아주 우수한 연비를 보이고 있다 싶습니다. 네, 88 올림픽 타고 이수교차로로 지금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50분 달려왔네요. 거리 50.8km, 연비 7.5L/100km. 7리터, 8리터 사이, 13, 12, 13. 그 정도 연비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로만 해도 대단한 연비죠. 공인복합 연비 7.3km/L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교대역 마지막 신호 정지 신호대기에 걸렸고요. 8.0L/100km, 환산하면 약 12.5km/L가 됩니다. 7.3이 공인복합 연비죠. 5km 가까이, 5km 이상, 리터당 5km 이상 더 가는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포르쉐도 잘 다루면 이 정도의 연비를 보여준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자, 포르쉐입니다. 아주 호쾌한 주행 성능을 느끼는 게 이 차의 본질을 느끼는 것일 텐데요. 연비 아낀다고 살살살살 달리는 게 과연 이 차에 맞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어쨌든 포르쉐 카이엔도 이 정도 연비 기록할 수 있다는 것 확인했고요.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르쉐 신형 카이엔 시승을 했습니다. 말해 못하겠습니까? 포르쉐인데요, 카이엔인데요. 포르쉐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포르쉐의 어떤 그 신기술의 향연이 이 차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한데요. 가장 특이한 것은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역시 어떤 그 고속 주행 안정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차가 절대로 균형을 잡기 힘든 최악의 환경에서조차 차체를 딱 장악을 하고 흔들리지 않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어떤 그 포르쉐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을 포르쉐는 해내고 있는 겁니다. 흔히 농담처럼 외계인이 만든 차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역시 그 말에 수긍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더 완벽해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신형 카이엔, 주문이 많이 밀렸답니다. 꽤 오래 기다려야지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